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 한다 깡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에 대해서 아신다면 다들 아실 편의점입니다. 저는 야간에 편의점을 또 하고 있고요. 왜 갑자기 또 편의점에서 찍냐, 너 또 무슨 할 말이 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체육관에서 찍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영상으로 못 쓰겠다. 일단 편집하는 거부터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언제 내가 편집을 다 하고 있지, 언제 자막을 다 쓰지. 거의 30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찍는데, 제가 오늘 다시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뭐 제가 잘났다, 저는 이런 사연이 있다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버텼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 이야기, 저의 이 사연, 사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의 이런 경험을 한번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응원의 글을 달러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연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이 이야기는 저의 18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18살은 아마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가장 우리가 바쁘게 살기 시작하는 10대에서 이제 고3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시기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 눈이 띵띵 부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갈색 소변에 거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건선생님께서도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단백뇨가 굉장히 높다, 정말 높고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8살 때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상황과 힘든 조건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18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뭐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입원 조치를 하고요, 입원 수속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고 이제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신 말이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병이야, 병명이 왜 이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되게 반항적이죠. 왜냐면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 나이에 나 태권도 가야 되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것도 싫었고 막 얼굴이 붓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는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소변을 통해 거량의 단백질이 소실되면서 체내 단백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심한 부종이 발생하는 사구체 질환이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소실되지 않도록 신장 사구체 안에 여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든 이 여가 장벽에 병이 생겨 손상을 받으면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서 소실된다. 이때 소실되는 단백질의 양이 과도하여 체내 부종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신증후군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병명이 적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것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병은 완치가 힘듭니다. 네? 야, 뭐라고요? 이 병은 재발이 정말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남겨진 거는 그 수많은 알약밖에 없었고요.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정말 변해버린 그때 당시에 제 얼굴.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시절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그 당시에 60kg였는데요.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이 부종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먹은 그 약들은 부작용이 정말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완전 저염식,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식단으로 먹어야 하고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제 몸무게가 그 당시에 60kg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 2달 동안 제가 더 오래 입원을 한 기간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명절마다 다 나와서 입원을 했지만 학교를 가야 돼서 2달을 일단 먼저 했는데요. 86kg까지 몸이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종이 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 아니라 몸속에 복수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얼굴도 땡땡 붓고요. 토마스 기차처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지금 몸에는 튼살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된 게 바로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친구들도 제게 안 왔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학교도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튼살이 생기다 보니까 수영장, 목욕탕 이런 것도 다시 가기 시작한 지 진짜 20살이 넘어서 겨우 어떻게 다시 갔던 것 같아요. 좀 그때는 자존감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픈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집에서 누가 볼 때도 샤워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부종으로 가득 올랐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6kg, 47kg까지 그냥 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몸무게가 빠지니까 나 이제 건강해지나 보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백뇨가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같이 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퇴임처럼 있었습니다. 매일 게임밖에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고요. 그 당시에 1박 2일 시즌 1 그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이제 원장님이 회진으로 오시더니 그 당시에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태연아 한번 일어나 볼래? 이렇게 얘기하셔서 일어났죠. 일어나는 거는 쉽잖아요. 일어났는데 이제 저한테 앉았다가 일어나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권도 하는 사람이고 운동하는 사람인데 앉았다가 일어서는 걸 나보고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앉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일어나져요, 여러분. 못 일어나요.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졌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땠냐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앉겠지만 일어난다 치면 우리가 뭐 침대 난간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다 잡고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당연한 게 아닐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냐고 한 겁니다. 나에게 몸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저에게 태권도를 하면서 이 몸을 쓴다는 거는 그냥 매일 있던 일이고 정말 아무렇지 않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진이 끝나고 가시고 저는 진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탔는지도 모르겠고 옥상 정원이 있었는데 옥상 정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무섭더라고요. 와, 머리에서 나 이제 쉬고 싶다, 내일이 되면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에게 찾아올 것만 같다, 나는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나도 모르게 그 병원의 옥상 담벼락에 이렇게 매달려서 섰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제가 거기에 섰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했듯이 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섰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이 생겼을 찰나에 항상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서 있고 한 요 정도 걸쳐 있었거든요. 가슴 쪽에 걸쳐 있었는데, 저기 횡단보도의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 수많은 승객 가운데에서 내리시는 모습이 진짜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힘이 생겨서인지 병실로 진짜 뛰어지지도 않는 이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맑게 엄마 왔어? 나 오늘 잘 지내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힘든 게 더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들더라고요. 아, 살고 싶다. 아, 나 살아야겠다. 매일 저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에게 와주시는 엄마가 있는데, 아, 나 이거 살아야 한다. 그리고서 나오던 그 밥을 정말 그 간호사실에 가서 이제 밥을 전부 다 반으로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편식이 정말 심했어요. 맛이 없으니까 생선 이런 거 먹질 못했는데, 그런 걸로 단백질을 최대한 채우려고 했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매일마다 계단을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계단 오르는 게 뭐 어떤 일이길래,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지금 저희 애들도 5층까지 올라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몸은 앉았다가 일어설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당연히 계단 한 칸을 손잡이가 없으면 오를 수 없는 몸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걸을 수는 있는데 오를 수는 없고, 앉을 수는 있는데 일어날 수는 없는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데 1층에서 이제 제가 병실이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5층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진짜 3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테이블 위에 다시 밥이 놓여져 있었고, 그럼 난 그 밥을 또 먹고 또 했어요. 그때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잘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뛸 수 있기 시작해질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뛰었습니다. 경보죠. 달리기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경보를 매일 했고요. 점점 올라올 수 있는 층수도 높였습니다. 1층에서 5층이었다가 1층에서 6층, 7층, 8층, 옥상 정원이 있는 10층까지. 그리고 정원에 도착해서는 항상 정원을 10바퀴씩 돌고 병실에 내려가서 다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고요. 그리고 약을 줄여냈고, 점점점 이제 약수는 굉장히 많이 줄고요.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치를 해서 퇴원을 한 건 아니고요. 학교를 가야 해서 퇴원을 했는데, 사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은 그대로였고, 몸에 근육이 다 빠져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가냘픈, 그렇게 일단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두 번째 지옥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아까 말했듯이 대인기피증이 생겼었거든요.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시점에는 수학여행이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돼서 갔는데 그냥 그 당시에 저의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단체 사진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머리카락도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네 얼굴이 어땠길래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제 이 마스크 지금은 일하고 있어서 못 벗지만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의 얼굴과 이 얼굴도 다른데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가 그냥 취업기를 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왔던 나의 경험이면 나는 이제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스승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태권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관장님. 대학교는 갈 수 없는 몸이 됐더라도 저 태권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교범 생활을 시작하고 교범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진짜 죽어라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치부가 밀면 넘어질 정도로 몸에 아직 회복이 안 되었던 시점이라서 진짜 그런데 그런 게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셨고 재발이 자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재발이 된 적이 없고요. 지금은 완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간 지도 꽤 되었고 주기적으로 동네 내과나 이런 데 가서 단백뇨나 이런 콩팥 검사를 조금 하는데요. 여전히 콩팥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지만 이렇게 긴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버텨냈고 그렇게 나는 나의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예쁜 딸과 아내와 그리고 정말 소중한 저의 체육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시간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에 힘든 일이 생겨도 저는 힘내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 전혀 힘이 안 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 잘 버텨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으신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가치 있고 정말 즐겁고 재미난 컨텐츠를 많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깡사부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깡사부였습니다. 안녕.